언뜻 듣기엔 영락없는 팝송인데 묘하게 귀에 익은 멜로디. 혹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곡의 정체는 바로 김광석의 부르의 명곡이라 불리는 사랑했지만이라는 곡의 영어 리메이크 버전인데요. 한국인들도 젊은 세대라면 잘 모를 30년 전 옛 노래를 그것도 영어로 커버해서 부르고 있는 이 남성의 정체는 스웨덴 싱어송라이터 안드레아 샌드런드입니다. 평소 한국 대중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샌드런드는 이 곡을 듣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진한 감동을 느껴 무조건 리메이크해야겠다고 결심해 번안곡으로 내게 되었다고 하죠. 이렇듯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30년 전 철진한 한국 음악들이 최근 해외 리스너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이런 흐름이 최근 K-팝이라는 대중음악의 유행과 맞물리면서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옛 음악을 접하고는 이렇게 훌륭한 한국 음악이 있는지 몰랐다. 이제부터 한국의 옛 음악들 다 정주행하겠다며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K-팝 곡 한 곡이 글로벌 돌풍이 몰고 왔었죠. 바로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부른 아파트인데요. 당시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이 곡의 열풍이 가라앉을 줄 모르면서 서양인들이 술자리에서 아파트 술게임을 하는가 하면 유럽의 젊은이들이 클럽에서 익숙한 한국어 발음인 아파트를 외치면서 춤을 추는 등 전 세계에서 충격적인 광경들이 속속 목격되며 연일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현상에 맞물려 42년 전에 발매된 한국의 올드팝까지 갑자기 재조명받는 기현상이 펼쳐졌대요. 바로 윤수일의 노래 아파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라는 익숙한 노랫말로 시작하는 이 곡은 단순하고도 쓸쓸한 선율과 빠른 비트가 상반된 느낌을 동시에 주는 당대 최고의 히트곡 중 하나인데요. 당시 대표적인 음악순위 프로그램이었던 KBS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죠. 특히나 이 노래는 대략 40대 이상 세대에게는 노래방 애창곡으로 모를 수가 없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한국에선 중장년층 사이에서만 유명했던 곡이 로제의 아파트 열풍에 맞물려 엄청난 역주행 기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실제로 1982년 발매된 윤수일의 아파트는 로제의 신곡 발표 이후 지니 뮤직 기준 스트리밍이 190%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례적인 현상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았죠. 윤수일의 아파트를 처음 들은 해외 네티즌들의 평이 유튜브 댓글과 SNS에 넘쳐났고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이 노래를 듣고 감상을 나누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후렴구 대신 으쌰라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외국인들의 반응도 유튜브에 속속 업로드되었죠. 이뿐만 아파트가 42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재조명받으면서 외국인들은 지금 떠나지 마, 제2의 고향, 유랑자, 황홀한 고백, 아름다워 같은 아파트를 제외한 윤수일의 다른 명곡들까지 찾아 들으며 한국의 올드팝에 푹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렇듯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의 음악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30-40년 전 한국의 철진한 음악까지도 찾아 들으며 이 곡이 해외에서 역주행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올해 초엔 그 유행의 중심에 산울림이라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유명 음반사에서 데뷔 40년도 훨씬 넘은 산울림의 음반을 재발매하면서 해외에서 화제가 됐던 건데요. 이 음반사의 구에르센의 안토니 고르주스 대표는 처음 산울림의 노래를 처음 듣고 그야말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이키델릭한 연주와는 대비되는 나지막한 노래와 관조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신선하고 독보적인 산울림의 음악 스타일에 완전히 매료된 것이죠. 이어 그는 1997년부터 줄곧 산울림의 음반을 유럽에서 재발매하리라는 꿈을 안고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결과 올해 3월 드디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번 앨범 발매가 성사되자 성덕이 된 그는 직접 한국어를 모르는 팬들을 위해 LP 두께만큼 두꺼운 영어 해설지를 첨부하는가 하면 산울림 활동 시기의 사진들을 함께 수록하는 등 산울림을 향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안토니 고르주스 대표가 몸담은 음반사인 구에르센은 1996년 스페인 카탈루냐 레이다주에 설립된 음반 기획사로 1960년에서 1980년대 발매된 전 세계의 명반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유럽에 유통해온 회사로 해외 음악 마니아들 사이에선 유명한 음반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 수많은 명곡들을 두루 섭렵해온 고르주스 대표가 산울림에 엄청난 팬심을 보였다는 점이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대목인데요. 그렇게 이번 산울림 1집부터 3집까지의 LP와
4집부터 9집까지 해서 23곡을 자체 편집한 LP를 발매됐는데 특히 이런 곡들은 국내에서 잘 알려진 산울림의 대표곡이 아니어서 더욱 이목이 쏠렸죠. 특히 이 앨범은 단지 스페인이나 한국 한정으로만 소비된 것이 아닌 유럽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몰고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 음악 월간지 신딕도 올해 2월 사이키델릭 서울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산울림의 앨범 발매 소식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매체는 경계를 깬 사이키델릭 록 사운드, 세계의 록 음악 전성기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만회할 K-팝의 독창적 스타일을 확립했고 정치적 혼란과 정부의 규제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산울림에 관한 설명을 세세히 보도했죠. 그리고 이런 국내외의 폭발적인 관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스페인 음반사가 발매한 산울림의 1집부터 3집 그리고 컴필레이션 음반은 많은 물량에도 불구하고 금세 품절되어 현재는 그 어느 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요. 그만큼 산울림은 음악은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오히려 시대를 앞서간 독보적 감성으로 외국인들의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실제로 한국인들은 잘 모르지만 올드팝에 대한 해외 음악 매니아들의 관심은 예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2000년대 중반 유럽과 남미 등지의 록 팬들에게 산울림이나 신중현, 송골매, 들국화 등의 음악은 컬트적인 인기를 누린 것이 대표적이죠. 당시 이들의 LP를 수집하고 싶은 매니아들의 수요는 많은데 재발매된 적이 없어 시중에서 중고 매물이 엄청난 고가에 거래될 정도였는데요. 급기야 유럽에서는 한국 올드팝 가수들의 불법 해적반이 제작되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전까지 올드팝에 대한 관심은 일부의 마니아층에게만 유행하는 문화였고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울림부터 윤수일의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더욱 많은 한국 올드팝들이 대중적인 범주에 들어가면서 한국 올드팝의 매력에 새롭게 눈을 떴다는 외국인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당연히 한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류를 통해서 한국 음악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 음악까지 연결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국의 이런 옛 음악은 과거의 한국 문화나 시대의 흐름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지금 한국 음식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문화,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끌고 있는 시점에 한국 옛 음악에 외국인들이 더욱 폭발적인 관심을 갖는 이유들이죠.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은 지금 레딧에 각자 좋았던 음악을 추천하면서 다양한 댓글을 남기고 있었는데요. 신중현을 추천합니다. 한국 록음악의 아버지이며 1955년 데뷔하였습니다. 특히 미인, 아름다운 강산, 빗속의 여인 같은 곡들은 무조건 들어보십시오. 한대수의 물 좀 주소. 저의 인생곡입니다. 신중현은 훌륭한 클래식 기타리스트이고 김정미의 앨범 나우에는 훌륭한 노래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유재하와 김광석이 언급되지 않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어떤 날도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훌륭한 한국 밴드입니다.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 영화 건축학개론에 사용되면서 입소문이 난 꽤 슬픈 발라드입니다.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등등 각자의 추천곡을 적으며 그 이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과거 우리가 1960, 70년대 활동했던 비틀즈나 퀸, 아바 같은 해외 밴드에 열광했듯 이제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옛날 음악들에 푹 빠진 모습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그만큼 한국의 해외 리스너들이 몰랐던 노다지 같은 훌륭한 음악들이 많다는 의미로 풀이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한국의 올드팝들이 재조명받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